이거를 잘못할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북이 Q&A 시간입니다. 네, 이제 막 부동산을 처음 시작한 열북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부동산 세금, 법인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처음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내 손으로 부동산 계약서 한 장도 안 써본 우리 2030 열부기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경험한 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열부기들을 위해서 첫 번째 세금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세금도 되게 중요하다. 세금 폭탄 맞는다. 종부세 폭탄 맞는다. 이 얘기도 종부세를 맞아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꼭 알아야 둬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쉽냐면요. 그 세금도 굉장히 자세히 하려고 하면 엄청 디테일하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 정말 한 번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은요, 일단 1, 2, 3단계로 세금을 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네,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단계. 이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때 취득세라는 걸 내게 돼요. 이 취득세를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부동산을 샀잖아요. 근데 이 취득세라는 건 언제 내야 되느냐면요. 내가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 명의로 올리는 날 바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 순간, 등기가 넘어오는 이 순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취득세는 원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까지만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취득 가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 취득세를 조정지역의 1주택까지는 1에서 3%로 해놨어요. 그런데 조정지역의 2주택부터는 8%, 여기 농어촌세가 또 붙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12%가, 취득세가 12%가 붙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취득세를 올려놨습니다. 대신 이제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그래도 1%대로 해주고 3주택 때는 8%, 이제 4주택 이상으로 넘어가야 12%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내 명의로 등기를 하는 순간 취득세가 발생한다.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나한테? 그럼 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유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부동산을 팔기 전에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고, 이 보유세는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네, 지방세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국세는 정부에서 걷는 거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서울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내게 되는 거죠. 이 보유세는 일정 부분 뭐라 그럴까요? 정부에서 할인을 좀 해줍니다. 깎아줍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세 표준이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좀 빼주는 것들, 공제 금액들도 있고요. 그런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일정 부분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거든요.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취득세보다는 일단은 과세 표준이 조금 낮은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산세의 종류에는 보유세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게 종합부동산세.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이 다른데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다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종부세 기준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9억 원으로 상향시켜줬어요. 세금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이 공시지가는 한 시세의 80%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세와 공시지가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 미만이 다주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는 어떻게 보면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징벌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종부세에서 또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부세율을 높이는 거. 그것도 당연히 세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보유세에만 존재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종부세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원래는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100%였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90%, 95% 또는 조금 더 낮춰서 90%까지 해주겠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종류에는 보유세와 종부세가 있다. 요 두 세금은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내는 거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두 개의 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대선 공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는 세금일까?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죠. 내가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다가 파는 거. 이 매 과정마다 세금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거. 마지막 과정, 이 매도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못할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있어요. 뭐 정부세 폭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폭탄 축에도 못 깁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분양권 같은 경우 분양권은 그냥 매도를 하기만 해도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70%가 세금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세 차익을 나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철저하게 기간으로 묶어놨는데요. 빨리 팔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는 집으로 단타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2년 이내에 집을 팔았을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있어요. 네. 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2년 이후에 팔면 일반 세율로 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의 세금을 맞게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지 일반 세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징벌적인 세금을 안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은 왜 비과세 혜택을 주느냐? 자, 첫 번째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왜 비과세를 주는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자, 억울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살 집 하나 산 거예요.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알겠대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그래도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세금 혜택, 양도세 혜택을 파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왜 혜택을 줄까?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투기를 하려고 집을 산 게 아니라요, 이사를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저기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는 더 좋은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부산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투기했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정부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투기가 아니네. 그쵸? 그래서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쵸?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겠죠? 아직까지 5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에 아마도 이게 시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법을 말씀을 드리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을 샀어요. 내 기존 집이 조정, 신규 집이 조정이라고 하면, 이 기존 집을 얼마 만에 팔아야 되느냐? 1년 만에 팔아야 됩니다. 1년 만에. 빡세죠. 1년 만에 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 뭐냐, 1년 만에 어떻게 파냐. 그래도 적어도 2년, 원래 그랬어요.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2년 만에 팔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조정에서 비조정이다. 그러면 3년 이내에서 팝니다. 네, 비조정에서 조정이다. 그러면 또 3년 이내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요 기간들은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또 이번에 바뀌는 점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늘어나냐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집을 하나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존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집을 하나 샀잖아요. 그리고 이 집을 판 게 아니라 이 집을 팔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었던 집이 1주택이 되는 거는 이 주택을 매수한 시점이 아니라 새로 산 집을 팔아버리는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얼마만큼 보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세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이 바뀌게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실질적으로 1주택이었던 때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집을 산 때를부터 1주택의 시기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단계에서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게,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되게 막막할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세금은 3번 내는구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구나. 절세 전략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맞추는 게 좋겠구나. 요렇게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2030 내 집 마련에 처음 나선 분들한테는 큰 개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 무섭다 하지만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공부하면 길은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신규 열부기가 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